1964년생으로 올해 나이 59이 된 견미리는 내년이 환갑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최강동안 방부제 미모로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세련미 넘치고 아름다워지고 있는 보기 드문 여배우입니다. 견미리는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로 출연해 팩트를 팔았는데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완판되며 일명 견미리 팩트붐을 일으켜 돈방석에 앉았고 예쁜 아줌마라는 수식어가 생겼을 정도로 견미리에 대한 주부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견미리는 최근 식객 허영만의 백반여행에 출연해 순대, 곱창, 삼겹살, 편육 등을 함께 먹으며 그간 드라마에서 주로 맡아온 부잣집 사모님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소박한 음식을 즐겨 먹고 좋아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고 데뷔 39년차 연기 인생과 배우 이명규와의 이혼, 자기를 닮아 연기를 하고 있는 두 딸과 음악을 하고 있는 아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예쁜 아줌마 견미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혼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견미리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전 남편 이명규는 이혼 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근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3남매로 자란 견미리는 어렸을 때 살림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자식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허영만이 견미리에게 견미리 씨는 순대 먹고 머릿고기 먹고 그런 이미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자 견미리는 순대, 곱창 이런 음식을 너무 좋아한다며 어렸을 때 빈혈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직접 우시장에 가서 철분이 풍부한 선지를 사다가 선짓국을 직접 끓여주시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도하고 까탈스럽고 뭔가 가려 먹을 것 같은 이미지는 그야말로 드라마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견미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홀로 자식들을 키우면서 늘 희생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견미리 또한 억척스러움이 몸에 배었고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과 효심이 남달랐습니다. 견미리가 배우로 데뷔한 것도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니 말입니다. 견미리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저는 무용과에 재학 중이었고 무용과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MBC 공채 탤런트 시험을 보라며 원서를 들고 오셨어요. 원래 미용실 원장님 딸이 내려고 했던 원서인데 하필 다리가 부러져서 지원을 못하게 됐고 저라도 내보라며 엄마한테 원서를 주셨죠. 그런데 그 당시 저희 학교가 수도여자사범대학에서 세종대학교로 바뀌던 시기라 사범대학 특성상 교율이 엄격했어요. 처음엔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죠. 무용은 안 하고 딴짓만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엄마한테 효녀가 되고 싶어서 배우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엄마 블라우스에 언니 옷을 입고 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공채 탤런트가 됐죠. 이후 저는 1년 동안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코카콜라, 킨사이다, 코닥필름, 한국화장품 등 당시 CF만 20편 넘게 찍었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대단한 일인 줄도 몰랐어요. 제겐 너무 느닷없이 들이닥친 변화로 월급이 19만 8천 원이던 시절 30만 원을 주니까 좋은 게 다였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일이 차츰 줄어들어 다시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당시 학교에서는 제가 비키니를 입고 찍은 주류 광고 때문에 저에게 휴학을 권유하더라고요. 그렇게 배우로 눌러앉아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라며 데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견미리는 공채로 MBC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해 억척스럽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당시 공채생의 캐스팅은 전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견미리는 집에서 전화기 앞에 앉아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기만을 뚫어지게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얼른 준비하고 방송국으로 뛰어가고를 매일 반복했다고 합니다. 남들처럼 연기를 배운 것도 아니고 얼떨결에 공채생이 된 만큼 한 번이라도 더 방송국에 가야 연기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늘 전화를 기다리며 대기 상태로 생활했던 것이죠. 그렇게 견미리는 자기 기수에서 가장 전화를 잘 받는 신인으로 소문이 났고 그 결과 1년에 360일을 방송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견미리의 악착같은 성실함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그렇게 뒤돌아볼 시간도 없이 1년이 훅 지나갔고 미래는 탄탄대로 일 줄 알았건만 예상치 않게 그 후로는 일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방송국에 더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이 갑자기 뚝 끊기니 불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중 24살의 나이에 견미리는 결혼을 결심합니다. 상대는 견미리보다 9살 연상의 배우 이명규였습니다. 이명규 역시 견미리와 마찬가지로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는데 이명규는 자기 기수에서 수석으로 합격하며 떡잎부터 남다름을 과시했습니다. 이명규는 굵직굵직한 드라마에 많이 출연했는데 특히 시청률 50%를 넘나들던 대하사극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산군을 연기하며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인기도 인기지만 이명규의 아버지가 워낙 재력가라 이명규에겐 늘 부잣집 아들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늘 밥 잘 사고 술 잘 사는 통큰 친구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명규의 아버지는 1960년대에 공업용 원료 사업을 크게 했는데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이명규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러 오기도 했을 정도이고 1960년대 초반 모두가 가난하고 못 먹던 그 시절 이명규의 집은 운전기사, 가사 도우미, 가정교사, 집사, 정원사 등을 거느리며 함께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명규는 1983년도에 방영된 드라마 38406 유격대에서 주연을 맡았는데 이 드라마에 견미리가 출연을 했고 그렇게 둘은 가까운 사이로 지내다가 1986년에 결혼 발표를 하고 1987년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일이 없어서 불안해했던 견미리에게 이명규는 성공한 선배이자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24살에 조금은 이른 나이였지만 선뜻 결혼을 결심한 것이죠. 그런데 결혼 전에는 선망이고 좋아 보였던 이명규의 모습들이 결혼 후에는 모두가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견미리는 당시 이명규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저와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주는 무게감이 정말 컸어요. 결국 저는 28살에 이혼을 결심했고 대신 결혼으로 보석 같은 두 딸을 얻었죠. 라며 이명규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명규 역시 2011년 KBS 여유만만에 출연해 이혼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부 제 탓입니다. 알뜰한 아내에 비해 저는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돈 씀씀이가 정말 해팠어요. 당시 아내는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사 입을 정도로 알뜰했어요. 반면 저는 옷도 백화점에서만 사 입고 사치가 심했죠. 이렇게 정반대 성향이다 보니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당시 축의금으로 남들은 2, 3만 원 낼 때 저는 20만 원, 3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아내와 그런 문제로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죠. 이혼 당시 아내가 두 딸을 키운다고 해서 저는 딱 옷 3벌만 가지고 나머지 재산을 다 주고 나왔어요. 라며 부잣집 아들로 호의호식하며 돈 개념 없이 살다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며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견미리 측 얘기는 달랐습니다. 과거 방송된 TV조선 별별 톡쇼에서는 견미리가 이혼 후 두 딸을 오롯이 혼자 힘으로 책임져야 했다며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이명규가 남긴 빚까지 갚아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견미리가 힘든 시절 친오빠가 집을 자주 방문했고 그때 함께온 후배가 지금의 견미리 남편 이홍원이었습니다. 당시 견미리는 자신을 자꾸 찾아오는 남자가 10년째 같은 바지를 꿰매 입는 등 검소한 면모를 보여 호감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저축해서 8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이홍원의 성실함에 반해 마음을 열고 재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98년 이홍원과 재혼한 견미리는 일명 견미리 팩트로 홈쇼핑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사업으로 대박이 났고 상장 폐지 위기였던 한 회사에 12억 원의 현물 투자를 하며 100억 원대 주식 부자에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견미리의 남편은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죠. 견미리의 딸이 자신의 SNS에 집 자랑을 하고 명품 사진을 올리는 모습을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견미리는 과거 태진아와 손잡고 트로트 가수로도 데뷔한 이력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견미리는 직접 성형사실을 고백하며 보통의 여배우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전부터 귓볼이 비교적 큰 것이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귓볼의 크기를 줄이는 성형을 받았는데 한 번으로는 효과가 없어서 2번에 걸쳐 수술을 받았죠. 라며 귓볼 성형을 고백했고 이외의 다른 곳에는 손을 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명규는 이혼 후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165억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유산이었죠. 당시 이명규의 나이 38이었습니다. 80년대 강남 아파트 한 채가 7천만 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이명규가 철이 조금만 일찍 들었더라면 그 돈을 투자해 지금은 재벌 뺨치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 텐데 당시 이명규 자신은 물론 그의 주변에 그에게 따끔한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그에겐 천추의 한으로 남게 된 셈입니다. 이명규는 미국에서도 방만 16개, 수영장 3개, 디스코텍, 당구장 등이 딸린 초호화 저택을 구입해 살면서 리무진을 사고 운전기사를 두고 생활합니다. 주말마다 파티를 위해 1000만 원씩 쓰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는 라스베거스의 VIP가 됐고 정확히 2년 6개월 25일 만에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165억 원을 모두 탕진하게 됩니다. 결국 이명규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통장에는 5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명규는 그 돈을 들고 다시 라스베거스로 향했고 결국 그곳에서 3억 원을 더 탕진하고 2억을 남긴 채 귀국합니다. 그 후 죽고 싶은 마음을 매일 술로 달래며 방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전세에서 월세, 월세에서 여관, 여관에서 고시원, 고시원에서 찜질방으로 하향살이를 했고 찜질방에서 생활하면서 남몰래 빨래를 하다가 세신사에게 걸려 그곳에서 마저 쫓겨날 뻔했다고 합니다. 이명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눈물 젖은 빨래를 해본 적이 있느냐며 탄식했습니다. 모든 돈을 잃고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이명규의 나이 40대 초반이었고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다시 연기자로 복귀해 지금과는 다른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봤자 부모가 자식에게 철저히 돈의 가치와 돈의 개념을 정립시켜주지 않으면 돈에는 발이 달려 있어서 방심하는 순간 모두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이명규는 너무 뒤늦게 너무 큰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이명규는 이후로도 간간히 방송에 나와 자신의 근황을 알렸는데 2년 전 한 방송에 출연해 찜질방에서 쫓겨나 교회에서 청소하며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방송에서 이명규는 원래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밥값이며 입장료를 보름 동안 못 내다 보니 사장이 더 이상 외상은 안 된다며 돈을 먼저 갚으라고 하더군요. 당장 갈 곳도 없는데 공원에서 자게도 해서 너무 깜깜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예전에 저한테 신세를 졌던 후배를 만나러 방송국으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러 용기를 냈는데 하필 그날이 일요일이라 방송국에 아무도 없더군요. 할 수 없이 지하철을 타고 방황하고 있는데 교회 전도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원룸도 얻었고 교회에서 청소와 정리 등을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며 근황을 알렸습니다. 현재 그의 나이 68세입니다. 과거 이명규는 수십 년째 만나지 못하고 있는 두 딸이 그가 생을 쥐고 있는 이유이자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동력이라며 현재 견미리와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두 친딸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들에게는 절대 연락 못한다며 자신이 다시 일어서서 떳떳한 아버지가 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견미리는 자신의 꿈에 대해 아내로서는 고마운 아내이고 싶고 엄마로서는 늘 엄마하고 뛰어와서 안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딸들도 연기를 하고 있으니 이젠 제가 엄마 말고도 선배라는 역할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딸들에게 엄마는 참 괜찮은 선배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배우이자 엄마가 되고 싶어요. 곧 다가올 60대와 70대에 대한 생각도 많아요. 세월을 머금은 역할이 제게 주어진다면 잘해내고 싶은 게 1순위고요. 또 사회사업, 봉사활동 등 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한 인생의 말년을 꿈꾸진 않아요. 세월과 함께 그냥 무던하게 잘 흘러가는 사람이고 싶어요. 라고 자신의 인생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 시절 악착같이 살며 노후를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고 한 사람은 젊은 시절 방탕하다가 초라한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니 결코 자만하면 안 되겠고 너무 늦었다고 포기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명규 씨 화이팅 하십시오.